옛날 옛적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날도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며 말했어요.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와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이 전래동화, 사실 흉악범들이 주인공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린 시절 즐겁게 보았던 전래동화들,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어린 시절 전래동화를 다시 살펴보면서 이야기 속에 일어나는 범죄들과 최악의 흉악범 탑5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흉악범 탑5, 흥부 놀부 속 놀부. 옛날 옛적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유산을 모두 독차지하고 흥부를 내쫓았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던 흥부는 어느 날 새끼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었고 제비는 보물이 가득한 박으로 보답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놀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놀부는 당장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는 다시 고쳐주었어요. 여기서 잠깐! 놀부가 욕심에 눈이 멀어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렸네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한 행위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흥부 놀부 속 놀부는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조항에 따라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 탑4, 춘향전 속 변학도. 그네를 타던 춘향이는 산책을 나온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첫눈에 반해 100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아버지의 정근으로 한양으로 떠나게 된 몽룡이는 춘향이에게 과거 급제 후 돌아오겠노라 약속하고 먼 길을 떠나게 돼요. 이후 남원에 부임한 탐관오리 변학도는 아름다운 춘향이를 잡아들어 수청을 들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변학도의 온갖 고문에도 정절을 지키고 결국 괘씸죄로 감옥에 투옥되고 말아요. 여기서 잠깐! 변학도는 수청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쌍한 춘향이를 감옥에까지 가뒀네요. 당시 변학도는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이었어요. 변학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이므로 변학도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합니다. 변학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 탑3, 도깨비 방망이 속 마음 착한 아우. 옛날 옛적에 욕심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고 있었어요. 아우는 나무를 하다 떨어진 괴암을 주었고 해가 저물어 집으로 가던 길 낡은 초가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 순간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아우는 초가집 위로 올라가 숨어있다가 배가 고파 괴암을 베어 물었고 그 순간 딱 소리가 났어요. 이걸 들은 도깨비들은 놀라 방망이를 모두 두고 도망갔습니다. 아우는 방망이를 들고 마을에 내려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마음 착한 아우라고 해도 죗값은 달게 받아야겠죠? 마음 착한 아우가 낡은 초가집에 들어간 것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깨비들이 낡은 초가집에 두고 간 방망이는 그 초가집 소유자의 점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음 착한 아우가 방망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도 함부로 줍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도깨비 방망이 속 마음 착한 아우, 주거침입과 절도죄를 합해서 최대 징역 9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 탑2, 심청전 속 청나라 상인들과 스님.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신봉사가 살았어요. 어느 날 냇가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준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께 곤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효녀였던 심청이는 청나라 상인들을 찾아갔어요. 곤양미 300석을 대가로 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인당수에 빠져 제물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청이는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몸을 던지게 돼요. 여기서 잠깐! 과거에 보던 이야기들. 생각보다 정말 끔찍한걸요? 인신매매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네요. 원래라면 청나라 상인들은 심청이를 인신매매한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91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동화적 허용으로 용왕님이 심청이를 구해줘 심청이는 육지로 살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형법 제289조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청나라 상인들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아버지 신봉사는 낡은 초가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청이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요. 심지어 눈도 뜨지 못했어요. 여기서 잠깐! 곤양미 300석을 바쳤는데 신봉사 눈은 어째서 그대로일까요? 스님은 신봉사에게 곤양미 300석이면 눈을 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곤양미 300석을 수령하기도 했죠. 이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스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 탑1 선녀와 나무꾼 속 나무꾼.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고 선녀와 결혼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진 나무꾼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으로 가서 선녀 옷 중 하나를 숨깁니다. 여기서 잠깐! 벌써 범죄 사실이 성립했습니다. 나무꾼이 선녀 옷 하나를 감춘 것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들 사이 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가 연못에 남아 있었어요. 나무꾼은 본인이 선녀 옷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과 결혼해달라 말하죠. 선녀는 나무꾼과 결혼해 2아이를 낳았답니다. 여기서 또 잠깐!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훔쳐 선녀가 수치심에 연못에서 나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276조에는 감금죄가 있는데요. 감금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감금당한 감정을 느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역 5년 이하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꾼은 본인의 혼인을 위해 옷을 갈취해 선녀의 자유를 억압했는데요. 이는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래동화 속 흉악범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읽어온 전래동화. 어른이 되고 보니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법을 알고 보니 더 속속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네요. 그럼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